오늘로써 이제 59번째 궤를 들어가는데요. 다음 궤 절궤까지 요번에 하면은 이제 4개가 남습니다. 4개가 남으면은 뭐 맥시멈 2주면은 끝나는 거죠. 그래서 64궤를 전체를 이렇게 무사히 끝낼 수 있다는 게 이게 방대한 시리즈 렉처인데 이거 그래도 무사히 마치고 또 개사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주역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학자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주역이야말로 가장 그 상식적이고 가장 심오하고 가장 우리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위대한 경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셨을 겁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주역으로 인한 미신이라든가 겁죽이라든가 결국 그 모든 종교라는 것은 겁 아니야? 겁주기. 겁주는 것이 없으면 종교가 안 돼. 그러니까 종교의 특징이라는 건 모든 게 겁이에요. 겁주는 거. 겁주기예요. 그러니까 겁을 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주느냐. 이게 종교의 본질이에요. 그러니까 종교학은 어떻게 겁주느냐. 그걸 뭐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겁주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초월적 존재자를 설정해서 겁주는 거죠. 사람보다 더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자가 있다. 그러니까 이 겁주기,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 아니에요? 뭐 예수 천당 그리고 뭐 불신 지옥 그러면 너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. 이 겁주는 거 아니에요? 겁주는 거. 근데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아무것도 없잖아요. 단지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. 겁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종교가 이 겁주기로 돼 있어요. 겁주기로. 그런데 우리 주역은 한 푼에 1mm에 여러분들한테 겁을 안 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경전인 동시에 이것은 종교라면 종교가 될 수도 있는 거, 종교의 바이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겁을 안 주니까 이게 뭐 우리 도올 TV에 뭐 몇십만씩 몰리고 이런 거 없잖아요. 그러니까 상식적인 인간들이 상식적인 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렇게 교섭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뭐 주역을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정말 성숙하신 겁니다. 성숙하신 거죠.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. 존재할 필요가 없다. 그거를 사실은 주역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. 그래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이제 논문식으로 여기는 이제 괴와 효라는 형식이 있었지만 이 계사전은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논문이죠. 이건 논문. 그래서 계사는 정말 이건 대단한 논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읽어가시면서 주역이 뭐다 하는 거를 충분히 감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이게 끝나면, 이 주역이 끝나면은 정몽이라는 근세 유학, 그러니까 주자학이라는 게 우리 역사를 통해서 주자학처럼 문제가 많은 학이 없거든요. 어떤 사상 체계보다도 제일 클 거예요.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. 그러니까 근데 이 근세 유학의 출발은 주자학이 아니라 주자의 선생인 장행거라는 사람의 경전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다. 이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몰라요. 너무. 주자학 이전에 주자학을 탄생시킨 진짜 위대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조선 왕조를 통해서 우리가 주자학을 비판하거나 주자학과 다른 사유를 하려면은 이 장행거라는 사람의 정몽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정몽을 이제 끝내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끝내고 저는 이제 중국 철학하고는 좀 결별을 해가지고 우리 국학의 여러 가지 다양한 거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한의학이라든가 뭐 재미난 분야가 많으니까요. 그리고 그야말로 원효의 사상부터
뭐 단군 신화 뭐 그 뭐죠 그 삼국유사라든가 이런 거부터 쭉 좀 다양하게 훑어 내려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제 학문 활동이 이 도울TV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테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이 도울TV의 스택2 여기에 계속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이제 그 사상을 풍부하게 교양인이라는 건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. 사상이 풍부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 여기에 가장 큰 거는 그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본 교양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이 도울TV를 듣는 한 30만 되는 여러분들이만 정신을 차리고 3천만에서 30만만 정신을 차리고 가면은 우리나라가 잘못될 수가 없어요. 내가 어저께 그 희한한 데를 갔다 왔는데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서울시 무용단이죠. 시무용단의 수석 그 무용수리인데 최태선이라고 아주 그 부지런한 사람인데 나보고 선생님 그 우리 공연을 하나 좀 보시라고. 그래서 나는 뭐 무용단 공연 하도 안 봐가지고 사실은 1890년인가 1890년에 제가 1990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양심선언을 하고 고려대학을 나와서 이제 여러 예술 활동을 시작을 하다가 그 예술 활동을 그런 제가 새로 시작한 제가 한 활동은 사실 그 모든 발상이 혁명적이었고 그리고 그걸 우리나라 예술계에서 그 받아들여 줬고 그래서 모든 동서 예술을 막론하고 사실은 제 활동과 걸리지 않고 제 영향을 받지 않은 운동이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쪽 그 국악 방면에는 뭐 아주 극심하게 새로운 운동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형상화시킨 것이 백두산신곡이라는 제가 이제 각본을 쓰고 손진책이 연출을 하고 안무를 이제 국수호가 맡고 그렇고 이제 음악을 박범문이가 해가지고 88예술단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예술단이죠. 서울예술단에서 그거를 했는데 정말 그건 대작이었죠. 그 당시. 그리고 그 뒤로 이 나오는 모든 작품들을 봐도 그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. 백두산신곡. 그러니까 전부 박범문이라든가 손진책이라든가 국수호 같은 사람은 사실은 벌써 레전드가 된 사람들이죠. 그런데 제가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다고 해서 세종문화회관은 어저께 가봤거든요. 갔는데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. 내가 그동안에 이 세계가 이렇게 변했구나. 근데 이 작품은 이름부터가 이거 여러분들 일상적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한자지만은 우리 고전을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도 친숙한 글자예요, 이게. 근데 이게 그 제목이 일무로 돼 있거든, 일무인데 이게 사실은 그 노노의 8일무라는 얘기가 제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그런 제 책에 8일, 제3인데 일이라는 글자가 이거 사실 이 사람이면은 나중에 첨가된 것 같고 사실 이 8일이라는 이런 거는 각골문에 없는 글자예요. 이건 후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고기옥이라고 그래요. 고기옥이고 이렇게 된 게 이게 그 제사에 바치는 고기를 이렇게 자르는 데서 생겨난 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영어로 말하면 이게 로우거든, 줄이거든. 이 춤추는데 줄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8일무 그러면은 8줄 춤이라는 얘기예요. 근데
그 당시 주나라 천자의 뜰에서만이 8일무를 출 수 있었고, 그 다음에 제후는 6일무, 그 제후의 대부는 이제 뭐 4, 그리고 그 다음에 2까지, 이렇게 8, 6, 4, 2 로우로 결정돼 있었거든. 근데 그러면 이게 사람이 춤추는 사람이 8일무 그러면 8, 8이 64잖아요. 64명이 필요해요. 그리고 6이면 66이 36이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도 내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조선 왕조를 통해서 8일무를 못 췄던 것 같아요. 이제 중국의 천자의 춤을 참여할 수는 없어. 근데 그 당시 계시는 일가 대부인데, 대부가 천자의 춤을 집에서 그 자기네 거기서 추었거든. 그러니까 공자가 그걸 보고 나서 이걸 내가 참을 수 있다면은 뭔들 못 참겠느냐.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을 이 자식들이 여기서 어떻게 네 대부 새끼가, 노나라의 대부 새끼가 그렇게 이게 참이라고 그러잖아요. 참호를 하느냐.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느냐. 그러니까 이제 이 근세에 와서 이게 제일 문제가 됐거든. 비공비림이라는 게 뭐냐면, 공자 이 새끼는 이거는 완전히 이 반동분자다. 이 모택동 중국 공산당에서 뭐냐면 그 당시 계시는 천자를 넘어가는 힘을 자기가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는데, 어차피 그런 그 주나라의 그 제도 질서에 모든 사람이 승복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. 역사라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하는 건데, 그래가지고 공자를 그 여지없이 깠거든. 그게 비공비림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서 20세기의 가장 큰 그 이슈가 공자 깍이거든. 공자.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돌아섰습니다. 중국이 그 유교에 대해서 상당히 이거 호의적인데, 그래도 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 홍유릉이라고 있어요. 저 금곡에 가면은 홍유릉이라고, 그러니까 홍릉, 유릉, 그래서 홍유릉이라는 게 있는데, 그거 한번 꼭 가보실 만해요. 그게 뭐냐면은 고종의 무덤인데, 그게 뭐가 다르냐면, 그건 황제의 무덤이란 말이에요. 격이 달라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 왕조를 통해서는 계속 6일무를 추다가 마지막에 8일무를 춘 거야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종묘제례학에서는 8일무를 추죠. 현재 8일무를 쳐요. 근데 문제는 이 8일무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, 이것이 600년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온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이거 다 얘기하려면 복잡한데, 하여튼 우리가 악이라는 말도 쓰고, 속악에 대해서 정악이라는 말도 쓰고 이제 이러는데, 이거는 뭐냐면 모든 제사라는 게 간단한 거고요. 이 처음에 혼을 불러들여서 맞아들인다 말이에요. 영접을 해서, 영식을 해서 식사를 올리고, 뭐 향불을 패고 올려서 드시는 거, 드시고 잘 드신 다음에 이제 술도 따라 드리고, 그러고 이제 식사도 다 하시고, 그러고서 이제 또 그 드리는 사람이 나중에 그걸 음복을 해서 서로 나누어 먹고,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잘 가시라고 이제 또 이제 보내드리는 거야. 송신을 하는 거야.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게 제례학인데, 종묘 제례학인데, 이게 하루 종일 걸려요.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왕이 와야 돼요. 이 종묘 제례학은 왕이 안 오면 말이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문학으로 한다고. 문악이라고. 문악으로 해. 그 다음에 무악으로 하거든. 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걸려요. 근데 되게 졸리지. 그거 사실 이 정악이라는 게 이게 무슨 가야금 산조 같은 것도 아니고, 그냥 느린 템포다 띠리 뭐 이러고 가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춤도 이렇게 느리게 이러고 뭐 이런 거 하루 종일 하고, 근데 그 왕이 거기 앉아서 한 8시간, 10시간을 앉아서 그대로 들어야 한단 말이야. 옛날에 왕 노릇 한다는 것도
보통 문제가 아니야. 그리고 그게 야외라고, 야외. 응? 그 종묘 가보시면 알잖아요. 종묘 본전에 가면 그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건물, 뭐 세계적으로 종묘 같은 건물 없어요. 그렇게 권위 있고 잘된 건물이.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쫙 돌로 이렇게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하는 게 이게 종교 제리학이란 말이에요. 이게 처음에는 이제 문학으로 하다가 나중에 무학으로 바뀌고 그러는 거거든. 근데 그건 가야금이나 검은고 뭐 지금 이런 거 이 민속악이라는 건 발랄하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 이 음악을 이게 하잖아. 근데 이 지루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인들을 충격을 준 그 작품이 바로 일무라고. 일무인데 난 실제로 놀랐다니까. 이 일무라는 게 뭐냐면 우선 일무라는 말 자체가 이런 이게 다 없애고 일무니까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이걸 사실 이거 하려면 로우 댄스라고 그래. 로우 댄스라고 번역해야 할 텐데 완이라는 의미로 해서 이거 완 댄스로 번역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걸 링컨 센터에 올렸는데 사흘 동안 완벽하게 내신 거예요. 기록이 없대, 이런 기록이. 근데 내가 가서 그거 본 거야. 근데 나는 너무 이게 잘 알기 때문에 난 정악 같은 거는 현대음악으로 어떻게 만들다는 게 그게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.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쫙 나오는데 이 음악이 소위 말해서 이 정악의 음악이라는 건 제일 기본이 편종이거든. 땡 치는 거 편경하고 뭐 축이라든가 이 팔음 구조에 의한 악기들 구성이 있거든. 독특한 근데 이게 종묘 제리학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거야. 중국은 없어. 이 청나라 때 얘들이 뭐 청나라 자기네 음악하지 이런 거 하나 이거 없애버렸어요. 다. 이건 모든 게 끊어진 거야. 근데 우리나라에 종묘 제리학이 있다는 거를 제일 먼저 놀란 게 대만. 중국의 본토에서는 다 내버리는 거고 지금도 이거 할 데도 없어요. 중국에서는. 그러면 이거를 우직하게 우리는 지키면서 이거 쭉 해왔단 말이야. 5월 첫째 주 나도 여러 번 가봤는데 역사적으로 그 현대음악에서 락이다. 락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야. 음악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앰플리피케이션. 이게 안에 소위 말해서 앰프가 꽝꽝 때리니까 젊은 애들이 가서 그냥 미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런 음악에다가 묘한 악의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흉내를 못 내지. 근데 그거를 막강한 앰플리피케이션을, 막강한 소리로 그냥 때리면서, 하고서 이걸 하는 이 동작이,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가지 이게 로우를 바꿔가면서, 이 줄을 바꿔가면서 공연을 하는데, 나는 이제 정악을 가지고 세계를 놀려먹는다는 걸 상상을 못했단 말이야. 처음에는 이렇게 발랄한 여로 나왔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게 변하는 저기가 이 의상이고 음악이고 안무가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고전의 해석이거든요. 이거는 전혀 그 고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. 근데 고전 중에서 가장 따분하면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정악을 가지고 완전히 익사이팅한 공연을, 무대 예술을 만드는데 전 세계인이 그 링컨 센터에 거기에 환호를 한 거죠. 환호를 한 거예요. 이게 이 링컨 센터를 완전히 그냥 장면을 보면은
하여튼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정말 깊이도 있고 배짱도 좋아졌고 발상의 그것이 어떻게 민속학까지는 다양한 뭐 할 수 있. 근데 그런 이 뭐 부태춤이나 추고 뭐 띵동댕동 그냥 검은 거 가야금 이런 거는 이제 실상 너무 소개가 잘 됐잖아요. 근데 이거는 권위 있는 여기서 이거 하니까는 하나도 이 전통적 그 권위와 마제스틱한 이 아주 로얄하고 마제스틱한 분위기를 잃지 않으면서 그 음악이 꽉 나중에는 그냥 저 세종문화회관에 그냥 뚜껑이 날아가 버릴 것 같이 그렇게 사운드가 그렇게 거대한 사운드로 꽉 때리면서 그냥 촥촥 팍팍 그러면서 춤을 춰야 되니까 그러면서 권위 있는 의상과 야 내가 보고서 진짜 야 내 후배들이 이렇게 정말 발전해서 하고 있다. 이거 다 말하려면 뭐 끝이 없는데 이게 나는 이 전통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 나는 정말 그 정악까지 이렇게 파워풀한 컨템포러리 어떠한 뭐 비틀즈고 뭐 어떤 뭐 어떤 락 밴드에 이거를 뛰어넘는 컨템포러리 춤과 음악을 그대로 선보인 거야.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뭐 여지없이 딱 끝나버려. 하다 빡 끝나는데 사람들이 박수도 못 치더라고. 이게 박수를 쳐도 그 권위 있게 쳐야 되니까 다 얼었어 그냥.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지금 K컬처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이 이렇게 막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야 이걸 만들었다. 진짜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 개새끼들 내가 예술가들은 이렇게 공을 들여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 세계인들을 감복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치가 그러니까는 정말 이제는 이게 정치가 죽으면 이게 곧 죽어요 이런 게 다 이런 자유로운 발상이 이런 게 이제 곧 그냥 없어진다고 다 죽어요.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이거 저기서 지금 볼 수 있다면 내일에 당장 여러분들 가서 표를 사시겠죠. 근데 이거 힘들 것 같아. 앞으로 재공연이 끝났고 이제 이거 한번 보셨어야 되는 건데 유감입니다.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가서 한번 보셔야 되는데 또 한번 이게 공연을 해야지. 안무가가 3명이 합작을 한 건데 그 메인 안무가가 정혜진이라고 이 사람 자체가 이 전통 무용의 이수자고 태평문이 이거 아주 전문으로 몸에 익힌 사람이더라고. 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. 대단한 거예요. 지금 우리나라 예술가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커가지고 근데 거의 이제 세계적인 스케일로 모든 발상이 바뀌니까 뭔 그 일을 못 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게 프라이드를 느끼고 이런 예술가들이 얼마나 이게 축적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그 사유와 몸짓과 음악과 모든 거를 이렇게 재해석해서 그러면서도 그 조금도 어긋나지 않게 내가 보기엔 이 전통을 그대로 살렸어요. 그런데 그렇게 파워풀할 수가 없어.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종묘 제리악만 나는 이런 거를 갖다가 그게 참 음악이 빈곤하다고 해서 야외에서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데시벨 제로에 서울에서 이 차 한 대가 있어요. 그
속에서 이 소리가 꽝 하고 음악이 띵 하고 나올 때 우리가 지금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지금 앰플리피케이션 된 소리를 듣는 것 같이 들었을 거라고 그게. 어?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감동이 그대로 야 이런 발랄한 그 젊은이들의 이 강력한 전통 그 아름다움이라면 말할 수 없어요. 근데 이게 마제스틱하단 말이야.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마제스틱하게 탁 절제되게 움직이는데 세계인들이 경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.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주역을 우리가 지금 지금 이 해석하고 있는 것도 세계인들이 경복할 만한 수준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전달이 쉽게 되질 않죠.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뭐 챗GPT니 뭐 어쩌고 하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. 한국은 너무도 위대한 나라다. 이걸 다시 한번 느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